자, 보실게요. 테마 두 번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테마 두 번째가 내용이 좀 많아요. 이쪽 부분이 10번이 이제 건축 허가 부분에 대한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인데 사전 결정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결정 부분.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건축법에 대한 절차도입니다. 절차도. 제일 먼저 이제 건축주가 계약을 해야 되겠죠. 설계자나 시공자나 그 다음에 뭐 감리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겠죠. 왜냐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 도면이 나와야 돼요. 토지도 당연히 소유해야 되고 매입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딱 보고 뭐죠? 야, 이거는 뭐가 아니다? 허가해줄 사항 자체가 아니다. 허가가 아예 안 되는 거다. 왜 이런 땅에다가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하느냐? 이 땅에는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랬습니까? 몰랐어요. 건축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건축사한테 돈은 돈대로 다 지불해야 되고 그 땅은 또 뭐죠?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거기다 땅은 또 매입했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뭐죠? 미리 사전에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뭐 하는 거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는 대상물에 대해서만, 신고받는 거 말고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뭘 받겠다고요? 사전 결정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됐나요? 그래서 허가 부분에 대해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때 미리 허가받기 전에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뭘 신청한다고요?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그 사전 결정 신청을 하는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법령상 해당 대지의 건축 허용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체크한다든지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전 결정을 하게 되는 신청할 때 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심의하고 교통 영향평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교통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있죠. 차가 막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 효과입니다. 사전결정 통지, 사전결정을 뭐죠? 신청을 했는데 그걸 신청이 뭐가 된 거예요? 오케이가 된 거예요. 이거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산지 허가나 신고 그게 산지 전용이든 산지 일시사용이든 아시겠죠? 산지를 전용하는 허가든지 아니면 산지를 뭐죠? 일시 사용하는 허가나 신고를 뭐 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이 산지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는 무슨 지역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 지역만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런 데다가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그리고 또 농지를 전용하는 허가라든지 신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그리고 하천을 점용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뭐 한다? 본다. 뭐 하면? 사전 결정 신청이 나면 통지가 되면 아시겠죠? 그리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 장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한다? 협의해야 되고 그 장은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 통지 후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몇 년 이내? 이, 신, 일. 허가에 관계되는 내용은 전부 다 2년. 신고하고 관계 있는 건 전부 다 1년. 이, 신, 일. 그렇죠? 그래서 2년 이내에 건축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허가 신청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허가 신청은 해야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청 안 하면 효력이 통지에 대한 효력은 상실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허가를 받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사전 결정 신청에 해당되는 거지 뭐는 안 돼요? 신고는 안 돼요. 신고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사전 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착공, 항상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건축주는 착공 신고부터 합니다. 이제 공사 시작할게요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시공을 하게 되고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건축주가 시공하는 게 아니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겠죠. 그러면 시공자가 시공을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감리자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 시공이 끝나면 이제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뭐 받아야 돼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사용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공용 건축물 있죠. 공용, 국가에서 하는 거. 그런 공용 건축물은 그냥 허가받고 신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협의만 하면 되고 이런 과정 없이 이런 과정 없이 그대로 뭐가 돼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럼 보죠. 10번 문제.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허가권자. 허가권자 당연히. 맞죠.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렇죠?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포함되지 않나요? 아까 포함됐잖아. 포함되죠. 두 번째, 세 번째. 사전 결정 통지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별도의 협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협의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착공 신고 맞아요? 뭐예요? 뭐가 1년? 아, 신고니까 1년 해라고요? 2년이고 착공이 아니고 허가죠, 허가 신청이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전 결정을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2년 이내에 착공 신고가 아니고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착공 신고를 고쳐주셔야 돼요. 허가 신청으로. 그 다음 6번.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있다. 7번.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자, 이게 포인트죠. 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부분에 대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려고 하면 무슨 지역이 돼야 돼? 반드시 이 도시지역이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일시 사용이나 그죠? 점용이나 이런 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 다음에 8번.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전 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무슨 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일 때는 안 돼요, 이게. 무슨 지역일 때만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도시지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도시지역. 농림지역은 농사짓기 위해 사는 건데 안 되죠. 그 다음 9번.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농지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농지 전용이 뭐예요? 농지 전용이 뭐예요? 즉 건물 지을 수 있는 걸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전용이잖아, 전용. 농사를 짓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농사 짓는 곳인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자. 용도 변경이 생겨야지. 땅 자체가 농지 전용인데 어떻게 농지 부분에 대해서 돼 있는데 어떻게 돼요? 농지만 지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전용하면 바꾸게 되면 뭐 사이세요? 그런 식으로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일일이 다 가서 다시 받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전 통지를 받으면 허가 건물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도 받은 것으로 보니까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그 얘기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산지 전용에 대해서 농지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됐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9번, 10번 A도 B시에서 30층 건축물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 전에 A 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A도 B시죠. A도 B시에서, 그러니까 A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 그리고 B시에서 몇 층이에요? 30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그럼 30층이면 일단은 21층 이상 되는 건물이죠. 그렇죠? 그런 건물을 건축한 자는 건축 허가 신청 전에 A 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전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내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신청 받을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신청하는 자가 신청을 받을 자는 누구냐면 허가권자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도지사가 허가권자냐 얘기예요. 아니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승인권자지.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가 아니고 누가 허가권자예요? 물론 허가권자인데 그 허가권자 누구냐고. 시도지사? 네.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B시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B시장이 되는 거죠. B시장. 그렇죠? 시장 군수가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예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지금처럼 30층 되면 도지사한테 뭐죠? 승인을 받는 거지.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하는 거, 승인을 받고 승인해주면 허가를 내주는 자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무사히세요? 그래서 이거는 A 도지사라고 하면 안 되고 누가 돼야 돼요? 그럼요. B 시장이 사전 결정 허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B 시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10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맞아, 틀려? 기다려줄게. 얘기하세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오늘 뭐 저녁 10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기다려줄게. 예. 시켜서 먹으면 되잖아, 중간에. 예. 얘기해주세요. 예? 국장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뭐가 나왔으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으면 주무장관이 되는 게 국장이 될 리가 없죠. 누가 돼야 돼요? 환경부 장관이지. 국장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장관이죠. 환경부 장관. 아니면 그 관할에 있는 장이 돼요. 환경에 관계되는 장이 되든지 환경부서에 대한 장이 되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든지 그 관할에 있는 환경에 관한 장이, 환경관서에 대한 장이 되든지 그렇게 돼요. 됐나요? 됐어요? 됐나요? 진짜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 더 있어요. 찾으세요. 많이 놓쳐요. 그거를. 많이 놓쳐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찾으세요. 뭐 하대요? 어디가 틀릴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한 개라도. 찍어보세요. 어디? 예? 신청. 신청 전에? 아닙니다. 네, 아깝습니다. 아닙니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네. 그 근처에 있어요. 온라인 듣고 있는 분들도 찾아보세요.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생각납니다. 지금 아니면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나중에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못 찾죠. 잘 못 찾죠. 예, 잘 못 찾을 거예요. 이게. 건축 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건축 면적이 아니고 뭐다고요? 대지 면적.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건축 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적.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면적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건축 면적이 아니고,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건축 면적 부분은 대지 면적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지 면적은 큰데 말 그대로 그냥 건축 면적을 작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대지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지가 커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 있죠. 그 대지 내에서 뭐 시설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하수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대지 어떤 면적 내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물 면적뿐만 아니고. 건축 면적은 작게 할 수 있으니까 기준을 대지 면적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은 대지 면적에 따라서 얘기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국장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다? 환경부 장관이나 뭐 지방의 환경관서장이 있겠죠. 그런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사전 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 결정된 건축물의 입지나 규조,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 결정을 받은 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전 결정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 사전 결정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 조심하셔야 할 게 여기에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에 이게 빠졌어요. 사전 결정 신청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 결정을 한 자고 사전 결정을 받은 자는 허가권자죠. 그러니까 이게 허가권자가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신청이 들어가는 게 맞죠. 허가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전 결정된 건축물, 허가권자가 이제 사전 결정이 됐어요. 이제 사전 결정된 건축물의 입지나 규모, 용도에 관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진짜 다 그럴 필요가 없죠. 뭐 한 자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한테, 그렇죠?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뭐 하면 돼요? 그냥 알리면 되죠. 뭘 공고를 해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다른 사람 알게끔 왜 알리냐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합격하면 많이 알리지 마세요. 예.
많이 알리지 마세요. 그냥 몇몇 사람한테만 알리세요. 예. 배 아파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원래 공부할 때 잘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다가 합격하면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럼 걔 중에는 뭐죠? 자기도 공부했는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아이 이래 또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이게 자기가 못 땄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좋아해준 사람은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나쁜 일은 충분히 나빠할 수 있어요. 같이. 왜? 그 사람이 나쁜 행복이 아니고 나쁜 거는 나에게 어떤 행복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그렇지만 근데 진짜로 그한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질 때, 잘 될 때 그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갈 사람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축복해 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진짜.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깎아내리고 잡아당기고 하는 그런 게 워낙 크니까. 근데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이런 부분 한다 그러면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끝까지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13번.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바닥 면적이 각이라 그랬죠. 각이란 것은 뭐냐면 이 3층이라 그랬으니까 바닥 면적이 각 8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층 한 층이 80이라는 이 뜻이에요. 되나요? 3층이 80이라는 뜻이 아니고 되나요? 그러면 총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그렇죠. 38에 24, 24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라고요? 240. 이 건물의 면적이 240이라고. 이걸 뭐 한다고요? 신축하고자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게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 신고 대상이면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나 실제로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허가 대상이면 아까 봤듯이 허가 절차를 거쳐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못 지어요. 못 지어. 지을 수가 없다고. 허가를 못 받으면. 됐나요? 그럼 이제 허가 대상이냐 이게 신고 대상인지를 알아야 돼. 그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신고 대상이 되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전결정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허가 대상이 되어야지만 사전 신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오겠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 우리가 수업할 때 신고가 되는 경우는 면적 나오면 얼마?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 아무 고민할 필요 없이 면적 나오잖아요.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신고. 그걸 넘어섰다. 허가. 그러면 100 넘어섰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럼 이건 무슨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사전 결정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뜬구름 잡듯이 지문을 그냥 외운다든지 그냥 이렇게 보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지문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고 잘게 10월 정도가 돼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7, 8월 달에 하고 있는 수업 자체가 이론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출 변형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많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했다고 알고 그렇죠? 아니에요. 다음에 이 문제 나오면 또 틀립니다. 또 틀려요. 진짜요. 이거 한 내용을 제가 여기는 제가 저녁반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는 뭐 하냐면 이걸 하잖아요. 오전에 수업을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뭐냐면 다시 문제풀이를 또 해요. 단원별 모의고사라 그래서 단모라고 하는데 그걸 또 해요. 그럼 만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오전에 배웠는데 그리고 바로 밥 먹을 때 잊어버리는 거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 되는데 그까지 같이 잊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했던 걸 그날 바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각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내는 거죠. 사실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쭉 여러 개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오지식 해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또 틀린다고 이게.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을 가지고 약간 병행해서 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 시간을 제대로 들었다 하면 이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다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셔요. 여러분 스스로. 무슨 말이죠? 프린트해서 보기 얼마나 좋아요. 프린트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됐죠? 그 다음 이제 11번. 11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및 건축 신고에 관한 사항 옳은 건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 내용 부분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허가권자. 아까 얘기 한번 했지만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세 번째 라인이에요. 허가권자는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는 곳의 책임자, 관할구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에 또는 광역시에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다가 뭐 한다고요?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특별시 밑에 있는 원래 허가권자는 누구였어요? 구청장이었잖아요. 광역시 밑에 있는 자는 구청장 또는 군수였잖아요. 규모가 너무 커서 고난을 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내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형이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일 때만 21층, 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또는 이거를 하고자 할 때만 특별시와 광역시에 짓고자 할 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 그런데 조심하실 게 여기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이거 면적이 되더라도 그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 된다든지 창고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미리 했다고요. 위험한 부분에서 체크 다 했다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할구청장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이 경우일 때만 예외적으로. 그렇죠? 제외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21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냐?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도지사 받아야 돼요? 아니라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받아야 되고 도지사한테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승인만 받으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건축허가 중에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고 해서 원칙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뭐 해야 돼요? 확보해야죠. 확보해야 되죠. 되나요? 해야 되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내가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자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땅을 사야지.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건축주가 대지 사용 권리를 확보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때 분양을 이건 분양하는 거잖아요.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양의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고.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분양의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뭐 한다고요? 매각하거나 양여할 걸 확인했다고. 원래 이건데 나중에 줄 거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으면, 결의라고 하는 것은 뭐 주민의 얼마의 동의를 얻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이 다 있으면 이걸 증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그 다음 건축허가 의제사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의제사항의 허가 등을 받거나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의제사항이 뭐냐면 이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있죠. 이런 신고를 혹시나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허가나 신고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별도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고를. 건축물의 축조 신고도 마찬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건축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면 다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받은 것으로 본다 보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이런 의제사항 그 외에 많으니까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허가 취소입니다. 몇 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그렇죠. 허가는 2년. 2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 신고는요. 1년. 신고는 1년. 이렇게. 신고는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허가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1년 범위란 것은 한 번, 1년에 1회. 아시겠죠? 1회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그러니까 두 번, 세 번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만. 한 번만. 그리고 기간 내에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간 내에 공사 착수를 했다고. 이건 공사 착수 안 했을 때 취소되는 거고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 로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두 가지 케이스. 2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 이 기간 내에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가 뭐 할 것으로 완료가 불가능하게 인정되면 취소. 됐죠? 그 내용입니다. 11번 부분에서는 그 내용입니다. 1번. 20층 건축물, 21층이 아니네요. 20층 건축물도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어디다가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 허가 받아야 돼요. 누구예요? 군수나 관할 구청장.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였다면 21층이었다 그러면 광역시장 허가 받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시장 군수는 원래 도는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거 맞죠? 21층 이상 되는 경우가 될지라도 허가를 하는 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도지사한테는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요. 승인. 허가가 아니고 승인 받는 겁니다. 허가를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해주는 거예요. 3번.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뭐예요? 지금 허가죠. 허가 나오면 연수 나오면 무조건 2년이라니까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이내로 하고 2회가 아니고 1회. 무조건 연장은 1회입니다. 건축법에서. 1회에 한해서 또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이게 너무 편하죠. 패턴이 안 바뀌어요. 이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이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등을 뭐해서?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뭐 해야 돼요? 제출해야죠 뭐. 그렇죠? 맞네요. 그 다음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네요. 창고. 창고나 공장은 그렇죠? 공창 그렇죠? 심의 제외된다고 그랬죠. 광역시에다가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창고이기 때문에. 그 다음 6번.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죠? 국가입니다.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공공이겠죠. 국가가 하는 거니까 공공이겠죠. 국가가 뭐 자기를 위해서 하겠어요? 공공이겠죠. 그거 할 때 건축물 소재를 관할 허가권자와 뭐만 하면 돼요? 협의만 하면 돼요. 허가 받고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을까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맞죠? 7번.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나왔네요. 허, 이, 신, 일. 신고일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1년입니다. 1년. 8번.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2번.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 사전 승인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거.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하게 되는 대상. 층수가 아까 몇 층?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하지만 공창 시민은 제외. 이거일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가 돼요? 누가? 수기가 자수하죠. 뭐 누르고? 1003번 누르고. 그렇죠? 수기가 자수합니다.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고.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구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다가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3층 이상 되는 건물을 숙박이나 위락시설의 용도로 짓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기가 이제 자수하면 누가 돼? 뭐가 돼요?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기가 교주가 돼. 교주는 면적이나 층수 제한이 없어요. 조금만 지어도 무조건 뭐죠?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주, 교육 환경하고 주거 환경은 규모 제한 없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연면적 10분의 1을 증축하여 보통 10분의 3이죠. 3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되든 저게 되든 상관없이 공장은 어차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해당되지 않죠. 두 번째, 시장 군수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나왔어요.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돼요. 공장이나 창고는 안 받아도 돼요. 제외. 그 다음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거 자 나왔네. 자 수기 나왔고 뒤에 수기 나왔고 자수조 자연환경하고 수질환경 나왔어요. 그럼 그 두 개 나오면 뭐 눌러야 돼요? 1003번.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안 되죠. 3층 이상 안 되죠. 그럼 이건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없죠.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지만 돼요. 아니면 3층 이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 다음 주거환경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수기인데 주 나왔죠. 주는 뭐예요? 교주죠. 교주는 여기에 면적이나 이런 거 상관이 없죠.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돼요?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럼 도지사가 지정 공간 곳에 수기 시설은 받아야 되는 거 맞네요? 그러면 4번 맞죠. 5번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2층 숙박시설 나왔고 수질이죠. 수질 넣을 때는 몇 번? 1003번. 1003번 안 되잖아요, 지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안 되고 3층 이상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승인받을 대상이 안 되죠. 6번.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시장 군수가 2층의 관광 호텔의 건축물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자, 뭐 나왔냐면 관광 호텔이죠. 그러면 우리 숙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숙박에 해당되는 거예요. 숙박인데 뭐 나왔어요? 자수예요? 교주예요? 자수예요? 교주예요? 자수죠, 자수. 자수는 뭐 눌러야 돼요? 1003번. 그게 중요하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교주였으면 2층이면 무조건 오케이 되는 거예요. 1층 돼도 오케이고. 그런데 이게 뭐가 되기 때문에? 자수가 되기 때문에 자수. 자수는 1003번 이상 돼야 돼. 1003번.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든 층수가 얼마? 3층 이상 돼야 돼. 3층이 안 되잖아 지금. 이럴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되나요? 그래서 받을 필요 없네. 만약에 이게 뭐였으면 3이었으면 받아야죠. 3이었으면 맞죠. 3이었으면 맞는 거죠.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죠. 그 다음에 1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건축허가나 제한 등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허가 취소는 받고 허가 거부입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숙박이나 위락시설, 수기가 교주일 때 수기가 교주잖아요. 즉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부분을 고려할 때 어디다가 숙박이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근데 교육환경에 문제가 되고 주거환경에 문제가 되면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됐나요? 부적합하다 보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습적인 침수가 일어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축할 때 그게 주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무슨 용으로? 주거용이나 거실로 쓰게 되면 이것도 부적합하겠죠. 그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허가 제한 착공 제한입니다. 제한권자가 있고 제한 기간이 있고 사후 보고가 나옵니다. 제한권자는 자 일단은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리고 또 누가 요청하면? 주무장관이 요청하면 국방장관이나 문화재보존이나 환경보존, 국민경제에 관계되는 주무장관이 요청해야 되지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때는 국장은 허가권자를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일 때. 또 하나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차원에서 그럼 지역이나 도시군 계획은 누가 하는 거냐면 관할구역이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럼 그걸 위에 있는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거죠. 무슨? 그 밑에 있는 지역의 관할구역 장들이 짓고자 하는데 허가권자니까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건 지역상 계획상 내가 미리 이거는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야 이건 허가해주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제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아까 허가니까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했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 있는 누구? 위에 누구 있어요? 국장이 있죠. 국장에게 즉시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면 보고를 받은 국장은 이게 딱 보니까 야, 그건 너무 심했다. 아, 그 제한한 거 너무 심했다. 심했으니까 야, 이거는 내가 볼 때도 이건 너무 심했으니까 이거 허가하는 거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지 국장이 나서가지고 직접 뭘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1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답니다. 그럼 되죠. 그런데 공사의 완료가 뭐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있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고 몇 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뭐죠?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고 2년. 3번,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렇죠. 주무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죠. 오케이. 맞아요.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있죠. 왜냐하면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얼마로요? 1년 1회. 그렇죠. 1회 1년. 그 다음에 6번. 허가권자는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자, 보셔야 돼요. 누구 나왔어요? 교주는 누가 교주예요? 수기가 교주지. 누가 교주라고요? 수기. 숙박시설하고 뭐죠?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것만 그런 거예요. 종교시설 아니에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일 때 주거나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시설은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뭐 사이비 종교도 있긴 있지만, 그죠? 예. 그래도 일단은 뭐 사이비 종교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수기. 7번. 국장은 국방이나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장이
그거 제한해야 돼요? 주무장관이 아니잖아요. 교육감이 한다고 해서 까딱 눈 깜짝도 안 해요. 교육감 안 돼요. 9번 국장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도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돼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면 가능하죠. 10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나왔고 그 관할구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1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누구한테? 국장한테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보고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국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해야 돼요? 아니요. 보고받으면 사항을 딱 판단해가지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해야죠. 그래서 너무 한계 과했다. 그럼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바로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틀렸어. 되게 많이 나왔죠. 1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해제를 명하는 거지. 직권으로 내가 그냥 바로 해제시키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얼마나 그럼 기분 나쁘겠어요. 밑에 있는 동생들이. 그렇죠? 기껏 보고했는데 자기가 뭐죠? 무시하고 바로 이걸 딱 취소하면 해제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좀 심했잖아. 그러니까 좀 해제해 하고 해제를 명하는 거죠. 14번 건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신고. 자,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과 건축 신고 사항 변경인데 즉 신고 대상 중에서 뭐 나오면? 면적이 나오죠. 면적이 나오면 바닥 면적, 원래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신축은 아니고요. 이 경우일 때는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할 때, 즉 신축이 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신축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니까 증축, 개축, 재축, 뭐 신축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물어보는 건 신축을 많이 물어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분리해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못 풀어요 문제를.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뭐 나오면? 면적 나오면 뭐죠? 100을 불러줘. 면적이 나오면 100을 불러줘. 아시겠죠? 그래서 100입니다. 100. 면적은 100. 됐죠? 100제곱미터 이하이면 신고고 그걸 넘어서면 허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높이 나온다. 높이 나오면 건축물의 높이를 몇 미터? 높삼이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뭐 할 때? 증축하는 경우는 신고. 그래서 높삼이 증축, 높삼이 증축 됐나요? 높삼이 증축. 그렇죠?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높삼이 증축. 됐죠? 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대수선은 대수선 중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뭐 나오면? 수선인 거 나오죠. 그러니까 대수선 중에서 얘기하면서 수선이란 얘기가 나와요. 대수선에 대해서 대수선은 알잖아요. 뭔지. 그 대수선 항목 중에서 수선도 있고 변경도 있고 증설도 있고 해체도 있죠. 그런데 뭐가 나오면? 수선만 나오면 면적 충수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요. 됐나요? 그런데 수선이란 얘기가 안 나오는 대수선이 있어요. 대수선 행위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로 딱 구별하시면 이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원래 이게 제일 헷갈리는데 이거는 이제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헷갈려요. 이제 누구 나와야 돼요? 상미, 제 친구 상미. 어디서 일하는? 대수선 회사에서 일하는 연봉이 얼마예요? 200밖에 못 받는 상미, 연 200 상미. 그래서 연 200 상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연면적 200 미만, 미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요. 200, 3층 미만. 그러니까 3층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미만이니까 안 들어가지.
200 미만도 200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미만일 때 신고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3층이라고 그러면 허가 대상이 돼요. 아시겠죠? 그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층수하고 면적이 같이 나오는 거. 무슨 산? 공지산. 빨지산 아니에요. 지리산 아니에요. 공지산. 공지산에 뭐가 유명해요? 오이. 연한 오이가 유명하죠. 오이 공장. 연한 오이 공장. 그래서 연한 502 공장이 유명하다는 거. 그래서 연한 오이 공장, 502 공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고자 한다. 어디서? 공지산에서. 용도가 이거일 때는 신고가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할 사항을 변경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 됐나요? 허가나 신고할 사항을 변경했잖아요. 그럼 변경 허가를 받든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주를 변경한다든지 공사 시공자를 변경한다든지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신고하면 돼요. 변경할 때는. 이것만 신고고, 이거는 허가를 받은 것은 변경 허가해야 되고, 신고한 거는 뭐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신고, 변경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자, 뭐 확인해야 돼요? 면적. 면적 나왔죠? 면적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100 이내죠. 85 이내라는 건 100 이내에 속하죠. 그걸 뭐 했다고요? 증축했대요. 그러면 신고에 허가예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을 본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자, 면적 나왔어요. 뭐 연면적, 바닥면적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면적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뭐 동그라미예요? 85. 합계가 85니까 단층이래요. 뭐 단층이래요. 그러면 100 이하죠. 신축을 한대요. 100 이하죠. 허가예요? 신고예요? 신고죠. 신고. 볼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3번 면적 100제곱미터 인 단층 건물을 신축한답니다. 신고예요? 허가예요?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신고. 신고하면 허가로 받는다. 맞네요? 됐어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 자, 기존 건물의 바닥 면적 중 80제곱미터를 뭐 한대요? 개축한대요.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면적 나왔죠? 면적 나왔는데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게 개축을 하든 뭐 하든 이하잖아요. 그럼 이거 신고에 허가예요. 신고. 자, 면적 얼마예요 이거? 120이죠? 얼마를 넘어요? 100을 넘었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허가. 앞에는 신고인데 이건 허가. 되나요? 그럼 둘 다 신고가 되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100.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어렵게 해요, 공부를. 그렇죠? 그 다음 5번. 1층 바닥 면적이 50이고 2층이 30이래요. 이걸 따로따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2층짜리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면적 나왔으니까 이 두 개 면적을 뭐 해야 돼요? 더해야 전체 면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층이 50이고 그 다음 층이 30이니까 두 개를 더해야지. 그럼 얼마예요? 80 신축한대요. 그럼 100 이하죠? 신고에 허가예요. 신고.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 자,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뭐 나왔어요? 대수선 나왔죠? 뒤에 대수선이 나왔어요. 그럼 대수선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선이면. 대수선 중에서 수선이란 얘기가 나오면 앞에 있는 면적 층수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뭐죠? 신고. 그런데 수선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선이란 말이 없을 때는 누구 찾아야 돼요? 연 200 상미. 연
200 상미 3층 미만 200 미만인데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이게 허가가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150 정도만 되면 되는데 200이니까 200 미만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200은 미만이 안 되니까 200 이상 되는 게 속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이 돼요. 허가 대상. 7번. 자, 쭉 보니까 뭐 나왔어요? 피난계단 증설. 피난계단 증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피난계단 증설하는 경우는 뭐에 해당돼요? 대수선. 그건 아셔야지. 대수선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죠. 그건 모르면 안 되죠. 피난계단을 증설한다? 이건 대수선이에요. 그런데 뭐가 아니에요, 이게? 수선이 아니죠. 피난계단을 손대는 것은 증설이에요. 피난계단을 손대는 것은 누구예요? 대수선. 피난계단, 경계벽, 그 다음 또 방화구에 이런 거 손대는 거는 뭐예요? 대수선이 대수선. 됐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증설이죠. 수선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뭐였다면 수선이면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신고. 무조건 신고. 그런데 이게 수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에 누구 찾아야 돼요? 연 200 상미. 연 200. 상미가 안 되죠. 3층 미만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뭐 돼야 돼요? 허가.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고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음 8번. 자, 방화벽 나왔네요, 방화벽. 방화벽을 손대는 것도 뭐가 돼요? 대수선. 방화벽 손대는 것도 대수선. 그 자체를 모르면 안 되죠. 방화벽 손대는 게 대수선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근데 대수선인데 뒤에 뭐라 나왔어요? 오케이, 수선 나왔네요. 앞에 볼 거 있어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수선 나오면 무조건 뭐가 돼요? 신고.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 본다? 맞네요. 그 다음에 높이 나오고 증축 나왔죠? 높3이 증축, 높3이 증축. 그쵸? 높3, 2, 3m 이하가 되는 증축일 때 신고 대상이에요. 근데 3m를 뭐 했어요, 지금? 3m를 넘어섰죠? 예,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허가죠, 허가. 허가죠. 그 다음에 자, 높이 나왔죠? 그리고 증축 나왔죠? 그러면 높, 3, 2, 증축 5. 3m 이하에 속하네요. 그럼 3m 이하에 속하면 신고하면 허가받는 거 본다. 맞네요? 오씨, 근데 이 앞에 연면적 합계 나오는데요? 이 뭘 볼 게 뭐 있어요? 63빌딩이 되더라도 볼 게 뭐가 있어요? 63빌딩이다. 63빌딩이다. 그게 63빌딩이 되든 뭐 63빌딩 할아버지가 되든 뭔 상관이 있어요? 뭐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기존 건물에서 증축되는 것만 보면 되죠. 그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축되는 게 얼마나에 따라 신고냐 허가냐 된다고. 증축되는 양이 많으면 허가가 되고 증축되는 양이 적으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세요? 네. 높3이 증축할 때는 앞에를 볼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 자, 보죠. 뭐 나오면? 공장 나오면 반드시 공장이 돼야 되죠. 공장 나오면 무슨 산? 공지산. 맞네. 공업지역. 연한 502 공장, 5유 공장, 522 500 이하 2층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3층이니까 안 되죠. 허가 받아야 돼요. 502 공장. 그렇죠? 그다음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 맞죠? 맞잖아요.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건축주 변경할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죠.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죠. 허가 아니고 신고. 됐나요? 네. 그 다음 13번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 행위를 한 거죠.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한 건축물을 변경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변경 신고해야죠. 허가받은 것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신고받은 것을 변경했으니까 당연히 변경 신고해야죠. 그 다음 건축 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나왔네요. 의제사항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해야 된다. 신고를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하면 신고 한 것으로 본다고요. 건축 신고를 하면 공사에 필요한 이런 가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돼요. 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허가든 신고든. 갑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 합계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신축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 보면 돼요? 높이 필요 없죠, 이거. 증축하는 게 아니잖아. 면적만 보면 되죠. 면적이 얼마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죠.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허가예요? 신고예요? 신고. 15면은 신고. 됐나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문제. 15문제. 문제. (15문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단하죠. 이거는 이 부분 건축허가를 안개상 39번인데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얼마? 우리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안전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죠? 1이죠. 그래서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된 것에 대해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건축공사 몇 프로? 1% 최고예요.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치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 명령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1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두 번째, 허가권자는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있다. 예치금을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없어요? 있다. 있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할 예치금은 반환하는 게 아니고 대집행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물론 나중에 반환하는 남으면 하겠죠, 당연히. 근데 뭐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이걸로 대집행 써야죠. 그렇죠? 그 다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얼마에서요? 1000. 1000이죠. 1000.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몇 프로?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16번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의 몇 층이야? 3층 이하. 3층 이하 되기 때문에 4층 이상은 가설건축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3층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자는 허가권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니까. 그래서 3층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 허가 받아야 되고 존치기간이 몇 년? 3년 이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렇죠?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1번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되지.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해야 돼요. 가설건축물의 종치기간은 몇 년? 3년이죠. 2년이 아니고 3년 이내. 5번. 그러니까 이게 2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2년, 무조건 2년이 돼야 된다. 3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5번. 가설건축물은 도시군 계획 예정 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 17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은 이거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그리고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경비용이고 여기 10이 나오죠. 12. 그렇죠? 그래서 연면적 얼마? 그렇죠. 1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일 때 이걸 넘었으면 신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규모가 적으니까 신고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이나 어업용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는 색깔이 백색이죠. 100이니까 연면적 100제곱미터. 보통 우리가 이하로 하잖아요. 넘어서면 허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100제곱미터 이하 미만으로는 아예 신고조차도 안 해도 돼요. 근데 1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신고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상. 그리고 야외 흡연실 하나, 둘, 셋, 넷, 5글자 50 이하.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걸 찾는 겁니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맞아요? 맞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이상 돼야지. 50 아니죠. 50은 안 해도 된다고. 신고 자체는 안 해도 된다고. 그 다음 3번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10 맞는데? 맞죠? 10 이하는 신고 대상이잖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주거용이 아니에요. 경비용. 조심하셔야 돼요. 주거용 아니에요. 경비용. 야외 흡연실 몇 글자예요? 야외 흡연실 5글자 50 이하죠. 50 이하인 경우가 신고 대상이에요.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얼마?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18번 사용승인.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은 지금 보시면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